죄송합니다. 저는 매국노입니다. 국내 주식 4848에서 벌은 돈으로 미국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사 모으거든요. 한국의 금융 선진화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일단 제 대출부터 좀 먼저 갚을게요. 그 전에는 슈카 형님이나 3프로 형님들이 먼저 힘 써주세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찮은 월급쟁이 투기꾼 힘까지 보태야 할 정도면 이거 국가적 재난 상황 아니에요? 자, 저는 약 3개 정도의 국내 주식 계좌를 운용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이유로 계좌가 늘어났을 뿐이에요. 물린 주식 유배 보내려고 하나 파고, 계좌가 부정탔나 싶어서 새로 파고, 새 장가를 갈 순 없으니 새 계좌라도 파자 싶어서 하나 파고, 계좌가 3개지. 여하튼 저는 키움증권을 쓰는데요. 제 계좌 중 하나의 1월 수익률 랭킹을 볼게요. 호모나 사피엔스 세상에 제가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자라고 하네요. 봐봐요. 저같이 진화가 덜 된 사람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수익률도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묘하네요. 하위 8%라고 안하고 상위 92%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나쁘네요. 뭐랄까 얼굴은 별로인데 애는 착해 보다 착한데 얼굴은 별로야 라는 느낌이랄까? 느낌상 후자가 좀 낫지 않나요? 아닌가? 여하튼 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완전 극과 극을 달리죠. 그런데 특이한 건 저는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 3, 4년간 꾸준히 손실을 보다가 수익권으로 돌아선 날부터 3년 차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월별 실현손익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12월만 해도 상위 92%,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월별로는 꾸준한 수익을 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키움 랭킹 투자 수익률 산출 계산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라서 그렇다고 하던데 제가 유인원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아마 수익률 산정 방식이 실현손익이 아니라 평가손익 기준이 포함이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죠. 저는 12월 내내 호랑이한테 물리는 것보다 더 세게 주식에 물려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삼성맨이 아니라 몸속에 파란피는 흐르지 않지만 계좌에서는 파란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전 23년 12월엔 주식에 물려서 살려주길 빌다가 24년 1월엔 운 좋게 팔려서 좋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걸까요? 물론 물린 주식 주가를 올리기 위해 특별히 산재물을 제가 바친다던가 하진 않으니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그저 운만으로 기간으로 치면 3년차 종목 가지수로 따지면 수십 수백 종목에서 모두 수익을 거두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동전을 던져 연속으로 안면만 100번이 나올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단 저는 이 이유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지긋지긋하실 건데 저는 시장이 공포에 물들 때만 주식 쇼핑에 나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배당금을 받고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요. 저 사람한테 싸게 사서 이 사람한테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경제 유튜버 슈카님은 주름을 펴서 먹는다 라고 표현하시던데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있는 자산 가격에 주름을 펴서 올라갈 때도 먹고 내려갈 때도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걸 누군가는 월 기준으로 주름을 펴서 발라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속도를 더 올리자면 주, 일, 분, 초, 틱 극한으로 순환 속도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못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주식 투자자 100명이 있으면 90명 역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수개월 혹은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늘려버리면 성공 확률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물론 종종 괴물들도 있긴 합니다만 형님과 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을래요. 나 말고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주름을 펴서 발라먹는 난이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곳이 바로 시장 지수입니다.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봐보세요. 이 녀석만큼 정직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드물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증시에 학을 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지난 10년간 지수 상승률만 봐도 답이 나오죠. 오를만 하면 내려쳐버리고 온갖 이유를 가져다 붙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증시 최악의 단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얘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으니까요. 한번 시장 지수 차트를 길게 늘려 상승과 하락 폭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이어진 기간들을 확인해보세요. 놀랍도록 비슷한 등락이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장 지수를 참고해서 위, 아래 발라 먹으세요. 끝이실까요? 문제는 저는 이것도 못해요. 시장이 하락할 때 타이밍 좋게 매수를 했다고 해도 상승할 때 대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를 잘 해서 기껏 수익을 거두고 나와놓고는 제가 매도했던 종목이 계속 오른다거나 시장이 계속 상승하니 재진입했다가 손실 보는 걸 반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덜어냈습니다. 시장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한쪽은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즉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시장 하락이 끝나고 지수가 돌아서서 상승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하락할 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상승이 끝나고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설 때만 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언제 돌아서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과 제가 예전에 즐겨 했던 포트리스 게임이나 골프 게임 팡야할 때 각도기나 자 같은 거 모니터에 대고 하는 사람 봤죠?
그냥 과거 하락 상승 패턴을 대입해보세요. 단순 무식하게요. 한국 증시는 5년 10년 만에 찾아오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 대략 5에서 15%의 하락 상승폭을 2, 3개월마다 반복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 내에 시장 지수가 5% 이상 빠지면 그때부터 슬슬 관심을 가지다. 여기저기에서 아야 아파하는 소리 들리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지난 제 영상들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으니 넘어갈게요. 물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 지수가 단기간에 5에서 15% 하락을 했다는 건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개별 종목들은 이미 고층에서 적어도 중층까지는 내려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주식 매수 시점은 이렇게 한다 치고 그 다음 문제는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로 나뉘어지는데 여기가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 기준에선 가장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지난 몇 년간 주식 유튜브 각 잡고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마우스피스 물고 헤드기어 꽉 끼고 시장에 맞아가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이런 식으로 매수 시점만 잘 조절하셔도 한 10대 맞을 거 두세 대밖에 안 맞을걸요? 조금이라도 덜 맞아가며 배워야 후유증이 안 남아요. 저는 이리저리 맞아가면서 배우느라 아직도 밥 주면 좋다고 침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 만약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처음 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우선 개별 종목에 집중하기보다 지수의 움직임을 추적 관찰하며 지수 ETF들을 매매해서 시장 경험을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욕먹을까봐 진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구독자가 별로 없으니 한 명당 욕 한 번 들어도 버틸만 할 것 같아서 짓거려봅니다. 최근 국내 주식에 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죠.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최근 미국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아마 역대 최대로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잠시만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바닷가 동해안 근처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쪽 바다는 한 3, 4걸음 때까진 바닷물이 무릎 높이밖에 오지 않다가도 딱 한 걸음 더 내딛었을 뿐인데 발이 닿지 않는 깊이까지 푹 빠지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바다는 다 그런 줄 알았기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물놀이를 즐겨 했어요. 시간이 흘러 대천 해수욕장이었나? 서해안 바다를 처음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조금 과장해서 바다 깊은 곳을 향해 한참을 뛰어도 물이 안 깊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곳은 깊어지다가도 되려 얕아지기도 하고요. 뭐 여하튼 신기해하면서 재밌게 놀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깊이가 깊냐 얕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영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바다에서든 재밌게 놀았다는 겁니다. 최근 테슬라나 인텔 등 미국 주식들이 실적에 따라 하루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제 주제에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자산시장 역시 그 응집된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모르죠. 진짜 골디락스로 향하는 황금의 문이 열리며 대기권 뚫고 달려라 가는 중일 수도 있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자신만이 믿을 수 있는 근거 없이 미국 주식은 그저 사두기만 하면 올라서 돈이 복사가 된대 라는 생각으로 큰 비중을 옮겨가신 분들, 또 제가 지긋지긋하게 드리는 말씀 있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믿음을 시험받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조만간 큰 하락이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주제에 그걸 알아낼 깜냥도 없고 또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겠죠. 다만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언제 이런 날이 다시 오겠어? 이런 생각으로 무리한 비중을 넣는다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락하면 상승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친절한 미스터 마켓은 무서웠던 과거 신분 세탁 후의 시장이에요. 사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그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자신만의 근거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비중 관리, 자금 관리만큼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자신만의 근거란 굳이 투자 실력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몰빵이나 빚만 안 진 채로 안정된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만의 양질의 근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요. 전설의 투자자 중 한 명인 존 템플턴 경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바로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다. 영원한 하락 또한 없을 테지만 영원한 상승 역시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말이죠. 원숭이가 만든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